자, 어쨌든 중민이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됐고요. 뭐 별다를 거는 없어. 별다를 거는 없고, 준태 같은 경우는 하시던 대로 숙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훈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중민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월요일 수업이던 게 토요일로 밀렸지. 그래서 숙제 검사를 웬만하면 목요일 날 할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숙제했는 거를 그날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고 가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 어쨌든 목요일 날 확통이랑 수원 숙제했는 걸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는 하루에 몇 문제씩? 이동훈씨 하루에 몇 문제씩이에요 숙제? 어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거 어디요? 수원 20문제, 확통 20문제, 도합 40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방금. 15문제. 원래 15문제 15문제야. 20문제 20문제 40문제는 좀 많거든 양이. 그래서 수원 15문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30문제가 사실 최종적인 목적이야. 30문제 30문제를 하루에 2시간 안에 끊는 게 난이도 기준으로도 베이직생 기준으로 비스텝 이상 난이도를, 실제로 A스텝은 20문제 풀어도 대부분의 파트에서는 30분이 안 걸려요. A스텝은.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어쨌든 숙제를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훈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3년 이상을 수업하고 있으면서도 숙제를 제대로 내시는 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성적은 평소에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평소에 얼만큼 선생님이 숙제 갖고 잔소리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자기 성적의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사전에 한 시험 2주 전쯤 되면 이미 이번 시험 몇 등급 정도 나오겠다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대부분 그 정도 등급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숙제. 근데 이제 숙제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거든. 처음에 수업을 잘 들어야 처음 A스텝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을 거고, 그 처음 A스텝을 풀면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랬던 내용 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나한테 습관이 들겠지. 그래야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을 때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다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알고 보면 굉장히 단계적이야. 그런데 보통은 어때? 시험 기간에 임박 안 하면은 사실 루즈하지. 그러니까 숙제도 대충 개수만 떼올 때도 많고, 위에 거 보고 대충 풀 때도 많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물론 그래도 시험 기간 임박해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다 해도 보통 한 3, 4등급은 나와.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 난 내용을 몰라서, 개념을 몰라서 어차피 난 이거 못해 라고 또 안 해. 그러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자기 지식을 쌓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시키는 것만 충분히 다 하셔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도훈이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년, 재작년 시험지 선생님이 풀리면서 풀었던 내용만 다 맞춰 왔었어도 충분히 3등급 나오는 난이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도훈이는 시험지 언제 갖고 올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가지고 와요? 5만원. 그러니까 지어와야 5만원이지. 있어요? 있어. 다 지어왔어? 아니요. 지어와야 5만원이라니까 뭘 자꾸 헛소리를 해. 제한 시간은 토요일까지고요. 왜?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럼 언제 가지고 올 건데? 다 지우려. 그거 언제 가지고 올 건데? 선생님 언제까지 기다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 지우면 그냥 내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없으면 집에 가서 갖고 오라 그럴 거예요. 왜?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 선생님이. 화요일에 갖고 오면은 다 지워서 갖고 오면 5만 원. 응. 안 지웠으면 그냥 뺏어가고 25,000원만 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도훈이 같은 경우도 좀 내세요. 한 번에 몰아서 검사 맡으면 동그라미 못 받고 레이트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나중에 나 엄마한테 다 일러준다 했어. 원래 숙제를 매일매일 하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돼요. 15문제. 15문제. 보통은 A스텝 같은 경우는 책으로 그냥 찍어내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계산 들어가면 연습장에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연습장을 이렇게 찍어서 내셔야 돼요. 하면서 선생님이 중민이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좀 잡아줄 거니까 일단은 하루에 15문제는 풀도록 하자. 그리고 B스텝은 반드시 연습장에 풀도록 하자 그랬지 선생님이. 책에다가 답 적으시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 그 밖에 이제 질문 없지? 궁금한 거 없을 거고. 자, 지난주에 등차 수열 나가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선생님이 요 B스텝 대표 문제 다 풀어줬어요. 혹시나 중민이는 B스텝 대표 문제 풀다가 오늘 올라가. 너 봤어? 웬일? 이거 모르겠어. 오늘 올라가. 선생님이 하루 이틀은 좀 늦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중민이도 혹시나 B스텝 대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오늘 선생님이 퇴근하면은 작업을 돌려놓고 왔거든. 그 영상 올리는데도 시간 엄청 오래 걸려. 컴퓨터 계속 작업 돌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럼 오늘 올라갈 건데 뭐 풀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화요일은 항상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애들 모르는 문제 위주 이런 뭐 문제풀이 해준 거 네가 화요일날 못 오는 대신 영상 보고 챙겨서 숙제로 다 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늘은 등비수열 챙겨 나갈 겁니다. 뭐 등비수열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쉽고요. 문제는 저 뒤에 나오는 원리합계 파트인데 원리합계 파트가 요 근래에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거든. 문제집들은 계속 원리합계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파트인 원리합계 파트는 빼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그거 빼고 나면은 등차 수열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차 수열부터 볼게요.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고 그랬지? 대답을 잘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 항상 그러지. 대답을 잘해야 돼. 같은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뭐라 그랬지? A1 아니면 A. 그렇지. 혹은 A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수식에서는 거의 그냥 A 쓰지, 그지? 그리고 똑같이 더해지는 숫자 공 뭐라 했어? 공차. 차라 했고 그 친구를 뭐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AN이라고 쓰는 걸 뭐라 한다 했지? 일반항. 일반항. 그래서 AN은 뭐 되었나봐? N 플러스 마이너스 혜돈 씨 아직 뭐 되었어요 이거? 자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구단 같은 거 가서 이렇게 외우고 시작해요. 외워요. 그 다음에 합. 등차 수열 합. S는 2분의 N A구나. 아니 내가 잘못 적었나? N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요 L이 마지막 항이고 요 친구를 그대로 여기 넣어준 식이 이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항. 뭐 중항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한 요 정도로 배웠단 말이야. 등차 수열을. 똑같이 갑니다. 등비 수열도. 그래서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열이겠어? 계속해서 곱해지는 수.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중민의 수업 때도 선생님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나요? 나요? 똑같은 수를 더해주는 게 등차 수열이고요.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게 등 비수열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볼까? 3, 6, 12, 24, 뭐 48, 뭐 이렇게 나아가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첫째 항 3이고 계속 20 곱하고 있지. 맞나? 요런 친구를 등비수열이라고 그러고 첫째 항은 동일하게 A입니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 A가 얼마예요? 3. 같은 수, 곱해지는 같은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 비, 등, 공, 등차 수열. 등, 같은 등이지. 우리 있잖아. 한글이 대부분 한자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생각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요. 등차, 같을 등자잖아. 그래서 같은 수를 계속 더한다. 같은 수를 더하는 수열이라 해서 등차 수열이야. 그 공차. 공짜는 너네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공비는 뭐로 표현하냐면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은 A에는 A 곱하기 R 제곱 N R에 N 마이너스 오, 잘 배우고 있어. 이 친구는 자기네 학교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가 곱해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항 만들어 보면 3 곱하기 2의 n-1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 등비수열 합 왜요? 1-r분의 a 1-rn승. 참고로 r이랑 n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집에서 위에 거에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 친구를 나중에 또 쓰거든요. 물론 선생님 생각에는 도원이랑 중민이 안 쓸 거고요. 준탁이는 나중에 써야 돼요. 미적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 먼저 많이 얘기하는데 둘 차이점은 없어. 똑같아.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R이 1보다 크면 밑에 식 쓰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위에 식 쓰는 게 편해요. 어쨌든 마이너스 안 나오고 플러스 나오는 게 편하니까. 중항도 마찬가지. 등비 중항 뭐 똑같아요. 그래서 A랑 C랑 곱하면 B제곱이다. 요것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C라면 B는 A, R 곱한 거고 얘는 R 두 번 곱한 거겠지. 얘네 둘이 곱하시면은 A제곱, R제곱 나오니까 A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요렇게 하면은 사실 등비수열도 끝이야. 굉장히 간단하고요. 저기 뒤에 넘어가서 177페이지 177페이지 원리 합계에다가 제목에다가 크게 X표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나중에 너네가 잘해서 시간이 남아 돌면 할 거야. 왜? 원리 합계에 직접적인 문제는 안 나오는데 원리 합계와 유사한 문제 나와요. 단지 표현을 복리, 달리 이런 건 아예 없고 원리 합계다 이런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유사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할 줄 알면 좋긴 해요. 뒤에 넘어가서 유형 109번 원리 합계에도 X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179페이지 유형 109번에 X표 쳐주시면 돼요. 109번 179페이지 유형 109 원리 합계에다가 X표 쳐주시면 돼요. 그거 두 개는 안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돼요. 역시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쉽잖아. 사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쉬워요. 바보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틀리면 안 틀리거든. 공식만 똑바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앞에 삼각함수 그래 아직 안 했거든. 선생님 요거 끝나고 다음 주에 시그마 진도 들어가고 시그마 끝나면 삼각함수도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삼각함수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기억이 안 나. 왜? 너무 쉬워서 공식만 몇 개 대충만 외워서 문제 풀었기 때문에 공식도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외울 때 좀 단디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것도 다 가르쳐 드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등차수열 A3다. 그럼 첫 장에다가 공철 두 번 더 하겠지.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다 쓰시면 나중에 좀 덜 헷갈리니까 덜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A스텝 일단은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가는 게 목적인데, 가능하면 A스텝 다 풀고 가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동훈 씨 어제 숙제 하셨나요? 수원 숙제는 하셨어요? 숙제를 하시다 보면 B스텝까지 다 풀어도 더 풀 문제가 없어서 숙제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지도로 많이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고로 B스텝은 무조건 연습장에 푸셔야 돼. 2번 정도 풀 거기 때문에. 근데 B스텝까지 다 풀었다. 그럼 그 다음 뭐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둘이는? 땡! 왜? 교과서. 교과서가 먼저예요. 조금 뭐 풀렸어요? 교과서 풀고 마플 풀어야지. 그래서 내가 A스텝을 웬만하면 여기서 다 풀고 가라는데, 니는 숙제 개수 떼우고 싶어서 여기서는 제대로 풀지도 안 하고 집에 가서 A스텝으로 숙제 떼우려 그러니까 마플을 맨날 못 풀지. 아니 할 때는 원래 문제 중. 그리고 중민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라이트센이 있지, 그지? 그래서 일부러 마플은 안 산 거거든. 그래서 혹시나 교과서까지 다 풀면 또 막 라이트센도 풀릴 거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는 A스텝. 숙제하실 때는 항상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이스텝. 땡! 숙제하실 때 뭐부터 하셔야 돼요? 얘는 3년을 넘게 있어도 맨날 저걸 대답을 못해. 지 맘대로 숙제를 해가지고. 항상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채점해준 거 틀린 거 먼저 고치셔야 돼요. 항상 1순위는 틀린 거 고치는 거. 그 다음 이제 A스텝 남은 거 풀고, 그 다음 B스텝 남은 거 풀고, 그 다음 교과서 풀고, 이런 식이에요. 틀린 거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A스텝 틀린 거 먼저 고치시고요. 그 다음 B스텝 틀린 거 고치시고요. 그 다음 교과서 틀린 거 고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A스텝 풀고, 남은 B스텝 풀고, 남은 교과서 풀고. 이런 식으로 돼요. 혹시나 나중에 뭐 도훈이 같은 경우는 마플이고 중민이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센이겠지만은 부교재까지 문제를 풀었다. 채점을 해줬다. 그럼 당연히 그거 틀린 거가 앞쪽으로 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스텝은 지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먼저 푸는데 이 정도 난이도면 10분도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A스텝은 여기서 다 풀고 갑시다. 알겠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